통계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오직 통계학만이 국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 통계학의 힘으로 신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통계학을 사용해 간호학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중요성은 현대로 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도 통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계학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오늘도 통계를 파고들고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응용통계학과입니다. 연세교양2 두 번째 편에서는 응용통계학과 강상욱 학과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수이고요. 현재 학과장인 강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94학번입니다. 응답하라 1994의 그 학번이고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통계학 전공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생물통계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취득한 후에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 커네티컷 대학교에서 6년간 교수 활동을 하다가 2013년에 연세대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야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스코어보드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숫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 진학을 할 때 통계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통계학 또는 응용통계학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한 도구로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 분석 방법론,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두 통계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숫자의 분석 또는 그래프를 작성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제 과정을 통틀어서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요.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용을 통계학과 앞에 붙여서 이론이 아닌 응용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이제 학과의 방향성을 과 명에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통계 이론 교육을 등한시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교육의 목표가 통계를 잘 응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문과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이과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학교들의 통계학과와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통계학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최고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총 19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이는 국내 통계학과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 양자정보학, 의료 바이오 통계학, 금융통계 등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는 이제 학과가 전통적인 통계학 분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경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경제학 및 경영학과 연계해서 이제 과목을 설계를 하고 다양한 진로에 필요한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문과랑 이과의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경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문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루는 통계학의 그 핵심 구성 요소가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 과학 분야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좀 쪼잔한 면이랑 애매모호한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쪼잔한 면은 저희가 이제 숫자를 다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수점을
뭐 몇째 자리에서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쪼잔해지는 측면이 저도 모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 항상 좀 애매모호하게 내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랑 에러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을 내릴 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애매모호한 측면을 통계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내는 것을 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응용통계학과에 대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일단 숫자를 좋아해야 되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면은 좋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근면함, 그 다음에 끈기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잘 적응해서 즐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들이 진출한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금융, 뭐 반도체, 통신, 유통, 보험, 의학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 분야 중에 생존 분석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 분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런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존 분석이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요, 주로 이제 의료 보건 분야인데 활용이 의료 보건 분야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전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 발전으로 이제 전력 수급이 굉장한 화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력 케이블의 수명 같은 분석을 이 생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 아이돌 그룹이 뭐 데뷔해서 1등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스포츠 좋아하시면은 뭐 특정 야구팀이 우승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이제 분석할 때 제가 연구하는 생존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항상 관측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당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측되지 않고 그 시간의 일부만 관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생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이라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저희 응용통계학과 수업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응용통계학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교양2 응용통계학과 편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조금이라도 키워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